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던 그날은 예미숙 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워 있는데 세제 섞인 사료를 갖고 와서 먹으라 하니까 얘가 이제 안 먹고 내려가는데 그 뒷다리를 잡고 이제 사람으로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죠. 지난해 7월 가게에서 키우던 고양이 자두가 한 남성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세제 탄 사료를 자두에게 건네는 남성이 보입니다. 이 남성은 자리를 피하려는 자두를 잡고 잔혹하게 내리치고 밟았습니다. 진짜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제 어떤 때 너무 힘들고 지치고 가게 장사할라 뭐 할라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자두가 이제 너무 아프게 갔으니까 이겨내자. 억울함을 좀 풀어주자. 자두의 이야기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사건으로 언론에 소개됐고 범인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1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범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정 29년 만에 내려진 첫 실형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실형이니까 그래도 받아들이자 하고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우리 자두 이제 보내주자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바로 항소를 한 거예요. 자두를 살해한 범인은 오는 1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미숙 씨의 고통. 그래도 자두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두가 동물보호법이 생기고 처음으로 실형을 받고 나머지 뭐 시검스라든지 토순이라든지 적게나도 실형을 받았잖아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피의자는 1,90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기소된 사람은 단 3명. 이마저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실형 선고가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가 동물학대를 생명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아주 힘없는 존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의 어르신들이 또는 우리 여성들이 밤늦게 밤길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불안해하지 않냐고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봐요. 민법상으로 동물을 물건이라고 하는 이 큰 기본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한참 동안은 여전히 재산권의 범위 내에서 실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것도 약간은 첨가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양이가 안전함을 느끼는 곳이 곧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일 거라는 믿음. 더는 제2의 자두가 나오지 않길 미숙 씨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의 표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해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구조된 강아지입니다. 특히 이곳은 반려견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번식을 시키는 강아지 농장이었는데요. 우리나라와 달리 공장식 대량 사육을 규제하며 동물 복지를 위한 걸음을 내딛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꽃단장한 퍼그 5마리가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의 사연이 담긴 책자도 보이는데요. 큰 눈망울이 매력적인 셸리는 벌써 엄마 품에 쏙 안겼습니다. Apparently she's about 5 years, 4 months old, and she was owner surrendered as far as I know. And she's potty trained, which is wonderful. And I was looking for an older dog rather than a puppy, so I can just bring him home and make him part of the family. 한 비영리 단체가 유기된 퍼그를 구조해 입양을 돕고 있는 건데요. 입양 비용은 우리 돈으로 50여만 원. 강아지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Sometimes we have to rehabilitate them to be healthy, especially the ones from the shelters. We've picked up ones from shelters where they've been abandoned in fields. So once we rehabilitate the pugs to a healthy, and then we put them on our website ready for adoption.
이곳은 사실 동물을 판매하던 펫샵입니다. 보통 펫샵 하면 유리공간에 진열된 강아지들이 떠오르는데요. 아무리 둘러봐도 강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업적인 용도로 동물을 판매하면 불법으로 처벌받기 때문인데요. 펫샵은 이제 관련 용품을 팔고 반려동물의 훈련 및 목욕을 도와주는 곳으로 탈바꿈했죠. Doesn't have much of an effect on our store because we get all our stuff from the rescue groups and the shelters. I think it's good laws. 지난해 1월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열악한 무허가 사육장에서 동물이 쉽게 버려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반려동물은 구조단체나 보호소를 통해서 반드시 입양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기동물 입양률은 75%. 이 법안으로 사람에게 버림받은 동물이 모두 좋은 가족을 만나길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I think it's a good idea. Like I say, there's a lot of populations. There's so many dogs in adoption, you know, and they're all good dogs. You know, it's like the dog will take whatever you do. The dog will take after. But if you're willing to open your home, it's just amazing. They will show you love that you won't get from anyone else. 내 돈 주고 강아지를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이들에게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되묻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구매할 수 있나요? 반려견들도 사람처럼 응급 상황에 처하면 수혈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피를 제공하는 이른바 공혈견의 도움을 받지만 호주에선 동물을 위한 혈액은행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호주 빅토리아주에 있는 유벳 동물병원. 헬렌 앨런 씨가 2살 된 반려견 말리를 데리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청진기로 진찰을 해보더니 결국 피까지 뽑는데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걸까요? 알고 보니 말리는 헌혈을 하기 위해 병원에 온 것입니다. This is Marley's third one, so I'm very proud of him. 그렇다고 모든 반려견이 헌혈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이 있는데요. 건강하고 온순해야 하는 건 기본. 생후 1년에서 5년 사이. 그리고 몸무게는 25kg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다양한 기초 검사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은 의사가 내립니다. 검진 결과 말리는 헌혈을 해도 괜찮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양이의 경우 보통 마취를 한 뒤 체열을 하지만 강아지는 다릅니다. Dogs, we do it conscious here, so they're not sedated, they're awake, so their owner holds them, and it can take anywhere from 1 to 3 hours. 피를 뽑는 동안 앨런 씨의 품에 꼭 안겨 있는 말리. 심리적 안정을 위해 편안한 음악도 틀어놓습니다. 한 번에 기증할 수 있는 혈액량은 성인과 비슷한 450ml 정도. 말리 피는 혈액은행에 보관됐다가 갑작스레 사고를 당하거나 급히 수술이 필요한 다른 강아지를 돕는 데 쓰입니다. I hadn't thought about it before him because I only had a little dog, and my son he had an Alaskan Malamute, and she died, and she needed blood. So, yeah, I think that's what made me think more about it. 평생을 오로지 다른 강아지를 위해 혈액을 뽑고 또 뽑으며 살아가는 공혈견이 더는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It's very easy to have a community-based blood bank. A lot of owners are willing to have their pets come in and be blood donors, so there's no need. 대형견 한 마리의 헌혈은 소형견 4마리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헌혈 문화가 자발적으로 뿌리내려 가능한 일. 공혈견에 의지하는 우리나라의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My donors' owners are actually human blood donors as well, such as myself. So I give blood to help others because I know it's something small that's not going to harm me, but can save a life.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의사를 밝힌 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볼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정책인데요. 반려동물에게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교사 하이케 씨는 생후 11년 된 반려견 기질러를 키우고 있습니다. 산책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그리고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Das ist die Hundemarke, die Steuermarke. Ja, sie hat eine Steuernummer und unter dieser Nummer ist sie registriert. 독일에선 반려견 한 마리당 우리 돈으로 약 17만 원, 맹견이면 140만 원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쉽게 버리지 않도록 신중한 입양을 하자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집 근처 공원에 도착한 하이케 씨. 독일 곳곳엔 반려견들이 목줄을 차지 않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준비한 배변 봉투도 비치돼 있죠. 반려견에 대한 세금이 사용된 겁니다. 하이케 씨가 반려견과 지하철에 오릅니다. 독일에선 2000년대 초반부터 반려견에게도 대중교통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대형견은 어린이 요금을 내야 합니다. Kein Mensch hat ein Problem damit und es gibt natürlich Menschen, die Angst haben vor Hunden. Die gehen dann ein bisschen weg, aber die meisten Menschen finden das völlig in Ordnung. 또 반려견에 대한 세금의 일부는 동물 보호소의 보조금으로 쓰입니다. 동물의 집이란 뜻의 이곳 티어하임은 독일인들의 동물 보호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비롯해 시민들의 후원과 봉사로 유지되는데요. 동물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펫샵이 없는 독일에선 티어하임을 통해 입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Uns ist wichtig, dass die Tiere an ein gutes neues Zuhause vermittelt werden. Das heißt, wir vermitteln die Tiere auch nur dann, wenn der Platz in Ordnung ist. 독일은 이미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문을 법에 명시했고 2002년에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동물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동물 복지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반려동물 그 자체가 소중한 생명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결과입니다. Tiere sind Lebewesen, die zu uns gehören, die auch ein Recht haben auf Leben, die ein Recht darauf haben, gut behandelt zu werden. Und deswegen ist Tierschutz ein ganz, ganz wichtiger Punkt. Auch Tiere haben Gefühle, empfinden Schmerzen, empfinden Hunger und Durst. 소뿔을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 스위스에선 소뿔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민투표까지 열렸는데요. 소의 존엄성과 행복을 둘러싼 진지한 공방.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푸른 들판 위를 한가롭게 거니는 소떼들. 스위스하면 대표적인 풍경이지요. 동물 보호에 있어서도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인데요. 엄격한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한 농부가 있습니다. 카폴 씨는 지난 2018년 국민투표에 붙여진 이른바 소뿔 법안의 최초 발의자입니다. 스위스에서 사육하는 소 4분의 1만이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는 태생적으로 뿔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거됩니다. Wir haben eine Spritze gemacht. Musst du schauen, wirklich. Da kommt das Kalb und will die Kuh verteidigen. Und jetzt sagen sie, das Kalb spinnt, nicht der Mensch. Sorgfältig verödet Barbara. 소 뿔을 제거하는 사람들은 뿔을 그대로 둘 경우 사람이나 다른 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카폴 씨는 뿔이 소의 의사소통과 골격 구조를 통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Können nicht mehr kommunizieren. Weißt? Mit den Hörnern machen sie so und dann weiß sie alles, wie es geht. Weißt? Oder die reden mit den Hörnern. Okay. Auch. Oder? Dass sie mehr Tiere in den Stall hineinschieben können. 카폴 씨는 결국
소뿔을 제거하지 않은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동물보호단체도 힘을 보탰습니다. Zudem sind Tiere schon seit langer Zeit keine Sachen mehr im schweizerischen Recht. Dann gibt es viele Details. Das heißt, es werden Tierquälereien oder andere Tierschutzwidrigkeiten, die treten auf, werden von Behörden aber nicht verfolgt. 결국 국민투표까지 열렸습니다. 하지만 과반 이상의 반대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요. 하지만 절반가량의 찬성표는 소뿔을 지켜주려는 카폴 씨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줬습니다. Nicht respektieren von einem Teil der Natur und das kommt auf uns zurück, bis das anerkannt, also bis das respektiert wird und dass man das wirklich erhaltet, also weißt, dass man finanziell unterstützt, dass es nicht ausstirbt.